코스피 7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경제TV가 5명의 증시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니 7천을 넘어 연내 7,900까지 오를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 상승을 이끌 동력은 무엇이고 투자자들이 주목할 업종은 무엇인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4월 들어 약 31% 급등하며 종가 기준 6,600선도 돌파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볼 때 1998년 2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고 영국을 제치고 글로벌 8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올해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입니다. 박스경제TV가 5명의 증시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한 결과 올해 중 코스피가 8,000선 가까이 오를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코스피 상단으로 7,900선을 제시했으며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7,000선 돌파 이후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단연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이제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AI가 이끄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중동 리스크 완화와 외국인 자금 유입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월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나친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 과도한 걱정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익 추정치가 이제 계속 상향은 되는데 그 상향폭이 둔화가 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피크 시점은 아니다. 다만 시장 전반의 상승을 위해서는 업종 간 순환매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방산과 조선, 전력기기 등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재, 그리고 뭐 원전 쪽도 아직 유효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내수가 이제 좀 볼 때가 되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7,000선을 넘고 8,0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네, 코스피는 7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증권부의 이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자, 현재 코스닥 시장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코스닥은 올해 약 32%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대비 상승세는 더딘 편입니다. 최근 이러한 코스닥 시장을 두고 제가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부진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반도체처럼 뚜렷한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주도 업종이 부족하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실적보다는 기술 수출 기대감에 기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에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은 과거처럼 기대만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실제 이익이 동반되는 실적 중심 장세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살짝 이제 바이오 쪽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삼천당 제약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이제 주가 큰 폭의 하락 부분들,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이 바이오 업종을 꼽고 있는데요. 네.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다른 업종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바이오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지수 전체의 탄력도 제한되고 있다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 회복이 핵심 변수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군부를 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이 정책 모멘텀, 이 정부의 정책 모멘텀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네.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국민성장 펀드 조성, 부실기업 퇴출 강화, 시장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구조 개편을 통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착될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역시 점진적인 재평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책에 따라서 우리 코스닥이 잘 갈 수도 있다는 약간 이런 기대감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반대급부에서 이런 한계는 없을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책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수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이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인데요. 뚜렷한 자금 유입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당분간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네, 이 코스닥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선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이종형 센터장은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등 개별 테마에 대한 접근도 좋지만 변동성이 큰 이 실적 가시성이 낮은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 중심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실적 그리고 이 정책 변화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닥이 잘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처럼 ETF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기관 유입세, 그러기 위한 이제 기업들의 이제 탄탄한 실적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 만들어져야만 하반기에 우리가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부의 이재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